안녕하세요. 맥북만 10년 넘게 써온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오늘은 맥을 처음 사신 분들을 위해서 혹은 맥을 더욱더 잘 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맥 사용법과 맥 사용 꿀팁을 최신 맥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맥팁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벌써 조회수가 거의 100만회 가까이 됐어요. 이때의 내용들과 최신 버전에 맞는 업데이트까지 준비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모으고 모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맥의 기본, 맥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써오던 윈도우 는 뿌리부터 다른 컴퓨터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처음 만져보면 좀 불편하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윈도우와는 크게 다르지 않고 쓰다 보면 오히려 더 편해집니다. 가끔씩 정신승리라고 조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입니다. 업무용으로 또 특히 디자인이나 미디어 업계에서 맥을 괜히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기본 단축키입니다. 우리 윈도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단축키 썼죠? 맥에서는 컨트롤 대신 커맨드라는 키를 씁니다. 여기 컨트롤 키가 따로 떡하니 있는데도 말이죠. 사실 이 컨트롤 키는 웬만하면 잘 안 쓰니까 기본적으로는 컨트롤 대신 커맨드 키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복사는 커맨드 C, 붙여넣기는 커맨드 V, 모두 선택은 커맨드 A, 그리고 저장은 커맨드 S, 이런 식이죠. 윈도우와 비슷하죠? 윈도우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는 딜리트 키를 쓰는데요, 맥북 기본 키보드에서는 딜리트 키가 안 보이죠? 맥은 커맨드와 백스페이스, 이 글자 지우는 키로 파일을 지울 수 있어요. 아니면 드래그해서 아래에 있는 휴지통에 넣어도 되고요. 자, 그럼 잘라내기는 어떨까요? 커맨드 X일 것 같지만 커맨드 X는 아무런 단축키가 아닙니다. 맥에서 잘라내기는 약간 특이한데요, 우선 커맨드 C로 복사를 한 다음 잘라내서 가져올 곳에다가 커맨드 옵션 V를 누르면 이렇게 잘라내기 돼서 가져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옵션 키는 이렇게 생겼고 아이콘이 살짝 특이하니까 잘 봐주시면 좋아요. 윈도우에서는 한영키가 이 방향키 옆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맥에서는 기존 캡스락 키 위치에, 즉 이 탭키 아래에 한영키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캡스락 키 기능은 어디 있느냐? 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 한영키는 한 번만 눌렀을 때 한글과 영어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영어인 상태에서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뜨죠. 그리고 한영키도 이렇게 LED가 들어오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대문자만 써집니다. 다시 풀고 싶을 때도 한영키를 꾹 눌러서 캡스락을 풀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창이나 앱을 닫는 키도 알려드릴게요. 윈도우에서도 똑같은 키입니다만 커맨드 W나 커맨드 Q로 창을 닫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몇몇 프로그램에서는 커맨드 W를 눌렀을 때 앱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앱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독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점이 찍혔으니까 실행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창이 닫혔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아예 종료된 건 아닌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카카오톡, 사파리, 구글 크롬 등이 있습니다. 앱을 완전히 끄려면 이렇게 앱을 연 상태에서 커맨드 Q를 이용해서 완전히 끌 수 있습니다. 퀼트의 Q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앱을 완전히 끄지 않으면 백그라운드에서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자원이 사용되면서 우리가 작업하는 데 속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꺼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맥의 폴더 탐색기라고 볼 수 있는 이 파인더에서 이런 식으로 탭을 통해서 여러 개의 폴더를 좀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폴더를 그냥 더블 클릭하면 다른 폴더로 바로 넘어가지만 커맨드를 누르면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새 탭이 생겨서 조금 더 창이 복잡해지지 않으면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탭을 닫을 때는 X를 눌러도 되지만 커맨드 W를 이용해서 한 탭만 닫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마우스를 쓸 때는 그냥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트랙패드를 쓸 때는 어떻게 오른쪽 마우스를 쓸까요? 보통의 윈도우 노트북들은 이 터치패드의 오른쪽 아래를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를 동작시키죠. 참고로 맥북은 트랙패드 오른쪽 아래를 누른다고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맥북에서는 무조건 손가락 2개로 이렇게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맥 설정에 따라서 혹은 맥 버전에 따라서 이 두 손가락을 눌렀을 때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한번 트랙패드를 꼭 눌러주면 오른쪽 마우스랑 똑같은 기능을 쓸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는데요, 한번 설정에 가서 저처럼 두 손가락으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바꿔볼게요. 아래에서 시스템 설정을 누르시고 왼쪽에서 스크롤을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아래 내려보면 맨 아래에 트랙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오면요, 보조 클릭에 두 손가락으로 클릭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끔으로 되어 있거나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단 오른쪽 모서리에서 클릭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윈도우 스타일로 오른쪽 마우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저는 두 손가락으로 클릭하는 게 편해서 이것으로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왔으니까 설정을 몇 가지 보자면 탭 하여 클릭하기를 선택해서 클릭을 트랙패드를 꼭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톡 눌러서 클릭하게끔 설정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트랙패드 이동 속도나 클릭 감도를 설정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설정, 이
스크롤 및 확대 축소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자연스러운 스크롤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체크를 선택 해제해서 한번 옆에서 스크롤 테스트를 해보세요. 취향에 따라서 이 스크롤 옵션을 꺼놓는 분들이 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설정해놓는 게 편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쓰는 느낌으로 스크롤을 두 손가락으로 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참고로 마우스의 스크롤을 설정하려면 마우스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시스템 설정에 마우스가 따로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지금 마우스 연결을 안 해서 안 보여요. 자,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 폴더를 만들고 이름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기능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새로운 폴더를 누릅니다. 그리고 폴더명을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폴더나 파일명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그냥 엔터만 쳐도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선택된 상태에서 이름을 한 번 더 눌러주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맥에는 태그 기능이란 게 있어서 이런 파일의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면 아래 형형색색의 색깔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빨간색 추가 이런 식으로 눌러보면 이름 앞에 빨간색 태그가 붙고 얘도 한번 빨간색으로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 파인더에 들어가서 이 왼쪽의 메뉴 아래를 보면 태그에 빨간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보면 이렇게 내가 빨간색 태그해 놓은 것들이 한꺼번에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파일들을 이렇게 정렬하거나 카테고리를 묶어서 파일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의 꿀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스크린샷인데요.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단축키는 처음 보면 헷갈리니까 쉽게 알려드릴게요. 컨쉽 5만 알면 됩니다. 바로 커맨드 쉬프트 5 컨쉽 5를 누르면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캡처 방법을 선택하고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선택한 윈도우 캡처를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을 하나 선택해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스크린샷이 찍힙니다. 컨쉽 5를 누르면 정지 이미지를 캡처할 수도 있고 비디오를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녹화 같은 것도 쉽게 기본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스크린샷을 찍으면 오른쪽 아래 이렇게 사진이 났는데요. 이걸 드래그해서 다른 데에 옮겨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문서 프로그램에 이런 식으로 옮겨서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옆에 뜬 것을 옮겨서 다른 프로그램에 넣은 상태라면 파일 저장은 따로 되지 않으니까 이 점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맥에는 미리 보기라고 하는 굉장한 기능이 있는데 미리 보기란 이런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을 더블 클릭을 통해서 파일을 이렇게 열어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르고 간편하게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보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닫는 이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도 되고 동영상도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문서도 되고 이런 폴더를 볼 수 있어서 지금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외장 하드 같은 걸 이용했다면 그 장치의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맥에서 이모티콘을 입력하는 방법은 바로 이 키를 누르면 되는데요. 펑션에 지구본이 그려지는 키입니다. 참고로 다른 키보드의 그냥 펑션 키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번 눌렀는데 이런 식으로 왜 이거밖에 안 떠? 할 때는 한 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 펑션 지구본 키가 없다면 컨트롤 커맨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모지를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윈도우에서의 별이나 화살표 이런 특수문자를 입력하고 싶다면 특수문자 창에서 가장 옆으로 옮겨 가보면 윈도우와는 살짝 다르지만 이렇게 화살표도 이용할 수 있고 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때 강제 종료를 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커맨드 옵션 ESC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의 컨트롤 알트 딜리트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종료창이 나오고요. 종료할 앱을 선택한 다음에 강제 종료 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강제 종료를 해야 하는데 이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난다 하시면 애플 로고 누른 다음에 강제 종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 상단에는 굉장히 다양한 키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 밝기 조정이라든지 오디오 볼륨 조정처럼 간단한 기능도 있고 또 몇 가지 특별한 기능도 있는데 중요한 거 딱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F3에 할당되어 있는 미션 컨트롤 기능입니다. 창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창들이 열려 있는지 또 원하는 창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끔 모든 창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F3을 한번 누르고 원하는 창으로 가서 클릭을 하거나 혹은 F3을 누르고 원하는 창에 마우스를 댄 다음 F3을 누르면 됩니다. 굉장히 창 전환을 쉽게 할 수 있어요. 큰 창이 이렇게 있어도 얘를 이렇게 내릴 필요 없이 그냥 F3 눌러서 바로 다른 창으로 이렇게 빠르게 전환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켜져 있는지 모두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많이 써보시길 바랍니다. F4 스포트라이트 기능도 많이 쓰는데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검색창이 나오고 여기서 열고 싶은 앱이 있을 때 빠르게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 있으면 그냥 카만 쓰면 보통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쓰거나 혹은 아이폰을 쓰고 있다면 연락처에서 바로 찾고 싶은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포트라이트 기능은 커맨드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똑같이 작동하니까 여러분 편한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F5는 음성인식 기능인데요. 저는 이 기능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긴 문장 같은 거 쓸 때 음성인식을 쓰면 되게 잘 되거든요. 한번 누르면 이렇게 받아쓰기를 활성화한다는 창이 떠서 한 번만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전입니다. 당연히 하전은 못 알아듣네요. 하지만 다른 말은 이렇게 다 알아듣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인식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말을 하거나 타자치기 귀찮을 때는 이것을 쓸 수 있습니다. 야, 성능 죽인다.
이게 유행어나 또 사전에 있는 말이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빠르고 잘 되니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끝내고 싶을 때는 다시 한번 F5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번이란 말을 이렇게 계속 1번으로 쓰더라고.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렇게 끝인데요. 은근히 이거 몰라서 당황하는 분이 많아서 공유합니다. 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런 외장 포터블 SSD 혹은 외장하드를 바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하려면 간단한 설정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방법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바로 이어서 초기 세팅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정말 중요한 아무따 필수 세팅 3개 만점에 별 3개짜리 무조건 해야 할 설정인데요. 시스템 설정에 가서 메뉴에 있는 내 계정을 누르고 아이클라우드에 들어가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내 계정이 없다면 이거 설정 안 해줘도 되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를 누르고 데스크탑 및 문서 폴더를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켜게 된다면 우리가 보통 바탕화면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맥은 데스크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데스크탑에 있는 많은 파일들을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클라우드가 금세 차게 되고 거의 다 찰 때쯤에 결제하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해제하시면 내 컴퓨터 자체에 저장되기 때문에 아이클라우드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별 2개, 아니 별 2.5개 정말 편리한 강력 추천하는 파인더 설정 알려드릴게요. 우리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일을 탐색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파일 탐색하는 거를 파인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맥의 기본 파인더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설정해주면 참 좋은데요. 일단 불편한 게 파일을 이렇게 지우게 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얘 왜 이러니? 창의 크기를 바꿔도 파일 정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파일을 옆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을 키웠다가 파일을 이쪽에 놓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파일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가야지 파일을 볼 수 있는 이상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설정을 하게 되면 참 좋은데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보기 옵션을 누릅니다. 이 창에서 설정을 바꿔줄 건데요. 여기 있는 정렬에서 없음이 아닌 이름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정렬을 이름으로 하게 되면 창을 아무리 이렇게 조절해도 창 크기에 맞게 정렬이 되니까 편하겠죠? 여기 있는 다른 것들을 조절해보셔도 좋아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콘으로 보는 게 편하다면 항상 아이콘 보기를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다 하셨으면 기본 값으로 사용을 눌러서 세팅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인더를 여기 독에서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최근 항목이라 해서 맥에서 내가 최근에 만든 그런 파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 화면을 최근 항목 대신에 다른 걸로 보고 싶다면 위에 있는 파인더 설정에서 새로운 파인더 윈도우에서 보기를 클릭한 다음 추천드리는 건 내 계정 폴더나 또는 데스크탑 둘 중에 하나 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창에서 여러가지 보기 기능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미지를 볼 때는 이렇게 아이콘 보기가 좋겠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목록 보기가 편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위에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목록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보기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 취향껏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창 사이드바라고 하는데요. 사이드바의 모서리를 잡고 조절하게 되면 사이드바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바가 사라진 경우에는 보기에서 사이드바 보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자주 접근하는 폴더를 이런 식으로 사이드바에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보시고요. 내가 즐겨찾기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게 있다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바깥으로 빼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폴더가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파인더 설정 마지막으로 하면 좋을 것이 바로 보기를 누른 다음에 경로 막대 보기, 상태 막대 보기 이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경로 막대가 뜨게 되고 아래에 상태 막대가 뜨는데 이 경로 막대는 딱 봐도 내가 어느 폴더에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그 주소를 보여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경로 이름을 복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경로를 알려줄 때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쉽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상태 막대에서는 내가 선택한 파일의 개수 그리고 현재 컴퓨터의 용량이 총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왜 선택한 거 용량을 따로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이 경로 막대는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길 때에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데스크탑으로 옮겨가면 이런 식으로 데스크탑에 파일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세팅은 별 1개 반짜리 필수는 아니지만 저처럼 세팅을 바꾸면 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단축키를 변경해서 여러가지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게끔 만들어 볼게요. 먼저 한영키를 바꾸고 언어도 추가해 볼게요. 옛날에 맥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한영키가 캡슐하게 있는 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인 커맨드 스페이스로 다시 바꿔주고 싶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설정에 들어와서 아래에 키보드 단축키를 누르고 입력 소스에 들어가 줍니다. 여기 이전 입력 소스 선택에서 현재는 컨트롤 스페이스로 되어 있죠. 이것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주면 되는데 더블 클릭을 해서 커맨드 스페이스로 바꿔주면 옛날 스타일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커맨드 스페이스가 다른 동작에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류가 뜨는데요. 그냥 완료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참고로 다른 동작에서 사용된다고 말한 이 다른 동작은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 이 이전 입력 소스 선택을 왜 쓰느냐, 여기 한영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를 2개가 아닌 3개,
4개, 여러 개를 쓸 경우에 이 입력 소스 선택하는 기능이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키보드에서 텍스트 입력에 입력 소스를 편집 누르시면 현재 컴퓨터에 있는 입력 소스가 나오는데요. 여기 왼쪽 아래에 플러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줍니다. 저는 일본어 로마지 기능으로 한번 키보드를 추가해 볼게요. 추가, 그리고 완료. 자, 이제 한영 키를 통해서는 한글과 영어만 바꿀 수 있는데 아까 이전 입력 소스 선택 기능인 컨트롤 스페이스를 꾹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언어를 여러 개가 있어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키보드 설정에 들어왔으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 설정을 더 보여드리자면 저는 키보드 밝기를 최저로 해놓습니다. 맥북에는 이 키보드가 뒤에 백라이트가 있어서 밝게 빛나요. 그런데 그러면 배터리가 더 소모되니까 저는 그냥 가장 줄여서 배터리를 아낍니다. 자,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확대 축소를 이런 식으로 매우 부드럽게 하는 기능, 이거 정말 좋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화면 녹화 자주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뭐 보여줄 때 많이 쓸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웹툰 같은 거 볼 때도 이렇게 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에 들어와서 확대 축소, 그리고 보조키와 함께 스크롤 제스처를 사용하여 확대 축소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 보조키가 컨트롤로 선택되어 있으면 컨트롤 누르면서 스크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넓게 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정해야 하는 옵션들을 알려줄 건데요. 시스템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창의 크기를 변경하는 옵션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더 넓게 쓸 수 있는 대신에 창들이 작아져서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면 이것이 좀 더 편할 거예요. 저는 나이 먹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져서 중간 거 딱 좋습니다. 혹은 지금도 너무 텍스트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있는 거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화면 넓게 쓰는 방법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는데요. 맥에는 이 상징과도 같은 독이 있습니다. 이게 즐겨 찾는 앱들을 띄워놓는 곳인데 얘가 화면을 이만큼이나 쓰고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버려져서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 독을 자동으로 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설정, 데스크탑 및 독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독 가리기와 보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온 김에 딱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현재 데스크탑 및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에서 배경화면을 클릭하여 데스크탑 표시 항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새로 추가된 기능이지만 저는 꽤 불편하더라고요. 조금 이따 데스크탑으로 쉽게 가는 방법 다른 걸 알려줄 테니까 저는 이 기능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을 스테이지 매니저에서만으로 하면 이렇게 바탕화면을 눌러도 바탕화면으로 가지지 않고 현재 있는 창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독을 정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독에는 맥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여러가지 앱들도 함께 보이는데요. 우리가 다른 앱을 설치한다고 해서 바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지워볼 건데요. 일단 뭐 필요 없는 지도 같은 거 지울 때는 드래그를 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옵션 독에서 제거를 눌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치한 앱을 독에 고정하고 싶으시다면 런치패드를 눌러서 설치된 앱을 찾아주세요. 참고로 여기서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이패드 만지듯이 쓸어 넘기면은 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드래그해서 이 독에다 배치하면 이렇게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런치패드에서 빠져나갈 때는 아무 빈칸이나 눌러주면 돼요. 자, 그리고 독 오른쪽에는 최근에 사용한 앱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거슬린다 싶으시다면 독에서 이 빈칸에 오른쪽 마우스 그리고 독 설정에 들어갑니다. 독에서 제한된 앱 및 최근 앱 보기를 체크 해제하시면 이렇게 최근 사용한 앱이 사라지고 켜져 있는 앱은 여기 옆에 따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앱들은 런치패드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런치패드 잘 안 쓰거든요. 성능도 구리고 뭔가 이렇게 페이지로 넘기는 게 그냥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앱을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따로 이 독에 배치해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파인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이 옆에 있죠. 이것을 드래그해서 독에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폴더를 내가 원하는 대로 고정시킬 수가 있으니까 내가 자주 쓰는 것들도 이렇게 넣어서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주면 훨씬 쓰기 편하겠죠? 자, 그리고 맥은 마우스 컷의 크기가 특히나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키워볼 건데요. 설정에 들어가줍니다. 설정에서 여기 있는 옵션을 하나하나 눌러서 찾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여기 검색에다가 커서 크기 이렇게 누르면 뭐 비슷한 거 여러 개 나옵니다. 포인터 크기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것을 눌러주면요, 포인터 크기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크게 작게 설정할 수 있어요. 되게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색깔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좀 징그럽다. 저는 그냥 그대로 쓸게요. 여기 마우스 포인터를 흔들어 찾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우스 커서를 잃어버렸을 때 흔들어서 이렇게 커지니까 마우스 커서를 찾기가 쉬워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긴 메뉴를 메뉴 막대라고 합니다. 이쪽을 우리 취향에 맞게 바꿔볼게요. 우선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콘들을 중요한 것만 남겨두고 없앨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능 모니터링 앱이라든지 기타 유용한 거 또는 귀여운 거 그런 거 넣어서 쓸 분들은 특히 맥북에서는 이거 노치 때문에 이 공간이 부족해서 쓰기가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콘 중에 필요 없는 것을 커맨드 누르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면 없앨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추가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 아이콘은 제어 센터인데요, 이것을 누르면 웬만한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웠던 와이파이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다시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검색 버튼, 이것도 그냥 F5나 혹은 커맨드 스페이스 누르면 켜지니까 이것도 지워주고요. 집중 모드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어차피 제어 센터에서 웬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량은 자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냥 둘게요. 더욱 디테일한 설정은 시스템 설정에서 제어 센터를 들어가서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을 퍼센트도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또 시계를 간단하게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복잡하게 보여줄 건지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자, 그리고 사운드 쪽에도 유용한 설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시스템 설정 사운드에서 음량이 변경되면 피드백 재생, 이것을 선택해줍니다. 음량을 변경할 때 이런 식으로 효과음이 나와서 현재 음량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이거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음량이 어느 정도인지 분간이 잘 안 돼서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저는 선택해서 무조건 씁니다. 자, 그리고 바탕화면이 이런 식으로 완전 개판이 나 있더라도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스택 사용을 클릭하기만 한다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는 이미지끼리, 영상은 영상끼리, 문서는 문서끼리 정리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뭐 그래도 파일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바탕화면은 때때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자, 이 기능은 맥을 쓰는 분들도 많이 모르시는 기능인데, 모든 창을 단숨에 숨기는 기능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창이 있을 때도 바로 바탕화면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뭐 이 기능은 비상시에 이렇게 모든 걸 숨기거나 혹은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온다든지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잠시 본다든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굳이 창들을 하나씩 이렇게 내려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스템 환경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데스크탑 및 독을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맨 아래에 핫 코너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화면에서 각 모서리마다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빠른 메모가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오른쪽 밑으로 마우스를 쿡 찌르면 메모를 바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메모보다는 데스크탑으로 설정을 해두고 오른쪽 아래를 쿡 찔렀을 때 바탕화면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두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바탕화면으로 계속 가서 불편하다는 분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럴 때는 데스크탑을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면서 있으면 이렇게 모든 키 앞에 컨트롤 아이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컨트롤 데스크탑을 누르면 컨트롤 데스크탑으로 설정이 되고, 완료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면서 오른쪽 모서리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 그냥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아주 좋죠? 여기서 컨트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키를 눌러서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맥의 기본 프로그램인 미리 보기, 이렇게 이미지나 문서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이름인데요, 이 미리 보기에서 간단하게 글씨를 쓰거나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꿀 기능입니다. 우선 창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옆에를 가보면 이런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이건 마크업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눌러보면요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이 선을 누르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선의 두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화살표나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색깔 설정도 가능하고요, 칠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어떤 데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다 그리고 나서는 커맨드 S 눌러서 저장해주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천하는 기본 앱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기본 앱을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맥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만한 아주 필수 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윈도우를 쓸 때는 창을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위에다 갖다 대면 창이 전체 화면으로 잘 커지죠. 그런데 맥에서는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을 수동으로 늘려주거나 전체 화면 기능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건 뭔가 좀 애매해요. 이거 잘 안 쓰게 됩니다. 하지만 윈도우 기능보다 훨씬 더 괜찮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 바로 렉탱글입니다. 구글에서 렉탱글 맥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렉이 어이없네. 아무튼 렉탱글 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렉탱글이라는 앱을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된 앱은 이렇게 DMG라는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 앱을 드래그하는 형태로 설치가 되는데,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저는 이미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초기에 설치하면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거는 제 쇼츠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프로그램은 맥용 동영상 프로그램인 이나입니다. 일반적인 동영상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열 수 있지만 특수한 코덱이거나 자막 파일이 있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퀵타임 플레이어에서는 제대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해줘야 하는데, 이나라는 프로그램이 무료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 앱을 설치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역시 제가 쇼츠로 잘 빠르게 소개시켜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모르시면 안 될 음악 기본 프로그램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맥에서 이렇게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다운로드 하시면 음악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했을 때 웬걸? 이런 음악 앱으로 열리는데, 이 음악은 애플 뮤직을 사용하는 데 적합한 앱이지 음악을 듣고 또 우리가 여러가지 오디오 파일을 관리하는 데에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플레이에서 열고자 한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이나 앱으로 열면 되는데요, 사실 더블 클릭하지 않고 스페이스바로 누르면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오디오를 가장 많이 듣긴 하지만, 더블 클릭해서 이이나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고 여러가지 기능을 쓸 수도 있겠죠. 아무 mp3 파일이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정보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 다음으로 열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 눌러보면 이 열기를 음악이 아닌 우리가 설치했던 이이나 이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만약에 나는 이이나 설치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퀵타임 플레이어로 해도 무방해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이이나로 한 다음에 모드 변경을 누릅니다. 그리고 계속, 자 그리고 닫아줍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이나로 열리게 되기 때문에 편하게 음악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빠르게 재생, 느리게 재생, 그리고 구간 반복, 이런 여러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꿀팁을 정말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아마 대다수가 이 맥을 구매하는 데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왕 산 맥 제대로 활용하면 정말 10개 윈도우 부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맥을 쓰고 있는 다른 분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연인에게 모두 공유해서 모두가 윤택한 맥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 추천해주신다면 저 비디오 클래스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비디오 클래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